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소염진통인데 여긴 소염진통하고 복구인데요. 복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혈류예요, 혈류. 혈류를 개선하는 약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근데 앞에서는 혈류 억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막 불어날 때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걸 생각하는 거고요. 앞에 황금, 황련, 황백 이런 것들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황금, 황련으로 때려잡아야 돼? 혈류를 억제해서? 그건 아니란 뜻이죠. 이제 염증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혈류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를 촉진한다니까 또 이래. 그 위치에 피를 막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염증 위치라고 해요. 빨갛게 발적된 위치라고 하면 혈류를 촉진해야 돼. 이러면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진짜 바보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염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혈류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염증에 있는 그 면역 부산물이든 아니면 면역 세포들을 여기다가 갖다 주고 빼오고 노폐물을 이런 과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재가 뭐가 있냐,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자, 그래서 학습 목표가 염증 부위의 혈액순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염증 부위의 혈액순환. 다리 쪽의 혈액순환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팔 쪽의 혈액순환은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난다. 복부에 있는 혈액순환은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 염증이니까 혈액순환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혈관 구조가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두면상지부 제가 그렇게 나눠놨죠. 두면상지부, 폐순환, 내장순환, 신장하지순환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 나눠놓은 칸칸의 순환이 하나의 순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소염증에서 혈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염증인데 국소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지금 혈류 개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 앞에서 배운 혈류 억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증의 어떤 상황을 지금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훨씬 효과가 좋겠어. 지금은 혈류를 억제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겠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강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약으로 어떻게 하면 강심을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혈류 개선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류 개선을 하면 왜 아프지 않게 되니? 통증이 줄어드니?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류 개선이 신진대사 증가와 면역 강화하는 작용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류라고 하는 게 체온을 높일 수도 있고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류를 개선해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쓰니 아니면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쓸 거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계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감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혈류 개선하니까 곰이 이런 거 잘 안 나오겠죠. 네? 사람을 이렇게 막 쥐어짜는 느낌이 드는 약은 안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퍼지게 하는 약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혈류 개선이니까 그거는 대부분 신림입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작동한다? 두드려 팬다고 했죠. 네, 통증 위치를 자극하는 거예요. 통증 위치를 자극하고 그거를 매운맛이 자극하면 그거를 어떻게 시상하부는 받아들인다? 온도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매운맛은 두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더운 40도 이상, 하나는 30도 이하.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지는 뒤에 보겠지만 차게도 느끼고 덥게도 느낍니다. 두 가지 다 느끼는 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미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도로 인지가 된다. 그러면 온도로 인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거죠. 온도로 인지되면 당연히 혈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더워. 덥다고 계속 시상하부에 자극을 주면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땀을 내보내라고 하죠. 시상하부에서 혈관을 열어라. 막
외부로 혈액을 내보내라, 피부 쪽으로 빨리 보내라. 이건 명령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이 혈류를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발표 해기, 발한 해기, 요거 보지 말고 요걸 보라는 얘기예요. 온경통락, 요게 혈류 개선입니다. 여기가. 요거는 결과죠. 뜨거운 혈액을 피부 쪽으로 내보냄으로써 땀이 나가게 하는 결과죠.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혈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본초경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맵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주로 다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그죠? 근데 이제 성분을 찾아보니까 차게 하는 성분도 있다. 게지에는. 예? 그 다음에 상기 해역을 치료합니다. 이게 해역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침을 하는 거잖아요. 해역. 역하는 거예요.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복압이 올라가야죠. 배를 이렇게 탁 풀어놓고 기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막 쪼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기. 그게 상기예요. 딱 쪼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기침하는데 그걸 푸는 거야. 상기 해역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뭉쳐지는 거를 풀어놓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기. 뭉치는 거잖아요. 결기. 뭉쳐있는 걸 푼다. 염증도 결 어쩌고, 결열 뭐 이렇게 나오면 뭉쳐있는 거예요. 근육이 뭉치든 염증이 부어서 뭉치든 하여튼 뭉쳐있는 거야. 구분은 안 했는데 어쨌든 뭉쳐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비. 목소리죠, 목소리. 여기 목이 잠기는 느낌, 갈갈한 느낌, 그런 거. 그 다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막 토하려고, 깝깝해서 토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것도 뭐야? 토하려고 하니까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힘을 줘야 되잖아, 토하려고. 그걸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이렇게 하고, 오줌있기. 가운데를 도와줘서 기운을 키워준다. 기운을 나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신, PC통신 아니고 통신, 우리 머리가 잘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 이 두 가지 말을 밑에 가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경통락이 이제 양리 실험을 해보니까 말초 혈관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더우니까 이거를 실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운 걸 먹으니까 우리 몸이 더워지고 더위를 인지하면 우리 몸에서는 혈류를 피부 쪽으로 보내야 되고 그럼 말초혈관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험에서 찾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죠. 예. 그겁니다. 그 다음 항보채작용이 있고 진정, 항경련, 진통,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해열작용. 요게 요거겠죠. 발안내기. 그 다음에 월경촉진이네요. 여기 이놈하고 물려갈 수 있죠. 여기가 뭉치는 거, 결기. 예. 그 다음에 진해. 여기 있네요. 호흡이. 똑같죠? 거의. 거담작용은 없어요. 그래도 진해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풀어준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신장 사구체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이뇨작용이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뜨거운 게 들어오니까 체온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든지 막 열어야죠. 소변 나가는 것도 체온을 식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항알러지 작용이 있고요. 대장균이나 구초관균,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이 있어요. 얘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발안내기. 그 다음에 관상동맥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가슴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뭐로 하냐, 게지가. 성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얘라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계지를 쓴 환자는 어떤 환자냐? 몸이 찬 환자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보여야 돼요. 중심 체온이 낮은 겁니다. 중심 체온이. 그래서 사지 말단으로 혈액이 덜 가는 유형이어야 됩니다.
요게 계지를 써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이거는 체온이 높은 거예요. 혈류, 이 내장의 온도가 높아지면 혈액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지를 넣으면 혈액 분포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에 이제 이래서 혈류를 개선하는 겁니다. 말초 혈류를 개선하는 거. 계지의 매운맛이 결국은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그게 40도 이상의 고체온으로 인지하고 그 고체온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혈액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피부나 사지, 신장 이런 데로 마구 보내는 겁니다. 그게 계지의 작용이란 얘기죠. 온도감각 수용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상하부에 가면, 수용기는 피부나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죠? 수용기가 있는데, 네 종류로 나눕니다. 냉기, 차가움, 온기, 뜨거움. 네 개로 나누죠. 한열, 온양. 기미론에서 딱 한열, 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미론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한열, 온양을 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맛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부 온도는 시상하부에 의해서 감지 조절되죠. 그러니까 먹잖아요. 약을. 내부 온도로 감지하는 거고 아까 본 그림, 혈액을 이동해서 피부나 사지, 신장 이런 데로 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온도 감각에는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저역치, 고역치 냉수용기, 냉수용기, 온수용기, 열통각 수용기가 2종류가 있다.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저역치 냉수용기. 이게 뭐냐면 피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100배 민감. 그러니까 문풍지 뚫어놓으면 막 추워가지고 으슬으슬으슬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오풍이잖아요. 오풍의 감각은 얘가 자극되는 겁니다. 저역치 냉수용기가. 그럼 저역치 냉수용기가 왜 자극이 되니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체온을 손실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이게. 계지탕증입니다, 그게. 근데 요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런 환자도 별로 안 옵니다. 그 다음에 고역치 냉수용기는 피부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변화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역치 냉수용기는 0도 이하가 아닙니다. 20도에서도 느끼는 겁니다. 25도에서도 느끼고 30도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문풍지에 그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조금만 바람이 들어와도 막 으슬으슬하고 뭘 챙겨 입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우가 저체온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심 체온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요 저역치 냉수용기가 작동하고 한의학은 요 영역의 처방을 생각한 거죠. 이 모든 내용, 지금 저역치 냉수용기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체온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으슬으슬한 걸 계속 앓고 감기도 그런 것만 오면 감기 걸리고 이런 세팅된 상태에서 쓰는 처방이 뭐다? 계지탕이에요. 처방증이 뭐냐면 발열, 오풍, 자한, 맥부환, 두통, 그죠? 상한론, 요게 상한론 증입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작약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계지탕을 보려면 그 얘기는 계지탕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 스트레스하고 냉 스트레스라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더운 데 가면 일사병 걸리고 추운 데 가면 동상 걸리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열 스트레스, 냉 스트레스 이건 혈관을 확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야 체온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냉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사지 말단에서부터 혈관을 막 수축시키잖아요. 그죠? 요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잡병제강 중환을 보면 요거를 아주 잘 기술해 놨습니다. 냉 스트레스, 중환. 그 다음에 열 스트레스는 어디에 있겠어요? 잡병제간에 열문에 가면 있겠죠. 열이나 화에 가면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왔고 중환에 가면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해 놨는데 그 저체온증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술한 게.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도 결국은 관찰에 의해서 저체온증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열사병, 일사병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치료법을 보면 이제 재밌어요.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재밌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열은 고온에 재설정된 온도 설정값의 외부 발현입니다. 여기. 시상하부에서 만약에 내 몸 체온을 39도로 유지하고 싶어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누가 명령을 해? 그거를 자극해? 감염이 되면 인터루킨 6가 시상하부의 온도 중추를 때려가지고 세팅 값을 바꾸는 겁니다. 보통 세균 감염에서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체온 조절하는 시스템이고요. 요즘 요 문제 가지고 오는 환자들 중에 알레르기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혈관의 운동성 장애라고 하는 형태, 알레르기들이 환자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면서 뭐 발이 하얘진다든가 어디가 뻘거진다든가 막 혈관의 운동성 장애들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혈관도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근육의 운동 장애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에 손상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의 중추가 시상하부니까 또 그거로 가는 거예요. 그 시상하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스트레스가 민감한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나눠놨고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31도 조금 넘어서 보통 거기부터 36도까지는 못 느낍니다. 온도 감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냉기로 느끼는, 차가움에서 냉기로 느끼는 게 15도 구간입니다. 31도에서 15도 구간. 그 다음에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저체온증에 노출되는 온도가 20도입니다. 이게 그 저체온증이 뭐 막 영하로 가서 저체온증 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 37도니까 20도쯤 외부 온도일 때 보온을 잘 못하면 저체온증 옵니다. 그래서 바닷물 온도가 17도 정도 되면 그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하는 거죠. 17도인데 물 온도가.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체온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DRP 수용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매운맛은 누가 그럼 캐치를 하니? 그 이제 감각신경 말단에 있는 요 수용체 DRP 채널에 의해서 감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매운맛 캡사이신 여기 있습니다. 예. 매운맛은 요런 모양의 수용체, V1 수용체에 의해서 감지된다. 감각신경 말단에서.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가니?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매운맛은 통증하고 온도 둘 다 느낀다고 했잖아요. 통증은 어디로 가겠어요? S1 영역으로 갑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온도는 어디로 갑니까? 시상하부로 갑니다. 시상하부로 가고 하나는 S1 영역으로 가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지금 열난다 이렇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여기 멘톨이 있습니다. 여기 멘톨은 TRP M8입니다. 박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차갑게 느끼는 거, 요런 놈은 요렇게 비슷한 놈이 감각신경 말단에서 얘를 박하가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는 차갑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놈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감각신경 말단에 매운맛을 캐치하는 놈이 있어.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매운맛을 온도로 바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DRP 채널이 발견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계지의 감각작용인데요. 여기 계지가 여기 있습니다. DRP A1, 그 다음에 계지가 여기 있습니다. DRP V3. 그래서 얘는
더운 겁니다. 온도가 높은 거고 얘는 온도가 낮은 겁니다. A와는 28도 이하일 거고 얘는 40도 이상, 45도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자극할 수 있다. 계지는. 계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지는 어디에 쓰니? 이런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쓰니? 그래서 매운맛은 발산을 한다. 그러니까 혈액을 발산을 한다. 이러면 그냥 발산하지. 이게 아닙니다. 혈액을 이동한다. 어디로? 사지와 피부와 뭐 이런 데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 이완하며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온도를 올린다. 그래서 뱃속이 굳으면 계지를 써서 이걸 푸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때려가지고 풀어서 내보내는 거지. 매운 놈을 먹어서. 고추를 먹어도 되겠죠. 감기 걸리면 고춧가루를 소주에 타다 먹으면 낫는다를 맞을 수도 있죠. 매운맛에 의해서 그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지가 그 분돈이나 이렇게 복부 경련증에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순환시켜서 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순환시키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돼? 심장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런 관상동맥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순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환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넓게 쓰여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발아내기도 넓게 이해해야 가능한 거지 아스피린처럼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지는 아스피린 같지 않고 매운맛이 들어가서 내장에 있는 혈액을 피부하고 사지로 막 보내가지고 푸는 거다. 땀을 내보내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계지를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류의 처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계지를 쓰려면 환자를 생각해야 돼. 그렇게 순환시켜도 되는 환자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이게 계지당쯤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 가셨죠 이제 그 상황이? 예. 그래서 발아내기는 균역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감기에 쓰이니까 해열작용이 있다는 거, 통락이 말초혈관이나 관상동맥혈관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온경, 혈액순환 촉진, 체온 상승.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막 굳어. 한의학에서 굳는 거는 다 한증입니다. 굳어 한증이죠. 그러니까 매운맛, 뜨거운 놈을 넣어서 풀어. 열을 만 생산해. 열이 나려면 결국은 근육이 움직여야죠.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열이 있으니까 내장에 있는 혈액을 피부 쪽으로, 사지 쪽으로 막 보내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계지가. 이러면 계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지탕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지탕 어느 때 썼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계지탕 환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발열, 오풍, 오한 뭐 이런 증상을 환자한테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계지탕 환자는 어떤 환자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 만들어져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으로만 들으면 아마 평생 계지탕 환자 한 명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근데 생각보다 저체온증 환자 많습니다. 요즘은 저체온증 환자가 왜 많냐면 영양 부족, 운동 부족 때문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육계입니다. 계지하고 뭐 같은 논리로 봐야 되는데 뭐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계는 신열입니다. 얘는 열이에요. 앞에 건 온이었는데 계지는 온인데 육계는 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지보다 육계가 매운맛이 훨씬 세다는 얘기겠죠. 계지는 끄트머리고 육계는 나무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이의 매운맛을 훨씬 더 많이 갖는가 봐요. 계지는. 나무 끝보다. 그래서 효능은 보원양, 완비위, 재정냉, 통혈맥. 요건 앞에서도 나온 거죠. 온경통락 나온 거고 재정냉 요것도 계지에서 설명했죠. 여기가 이거 푸는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요거 됐죠. 정냉. 그 다음에 완비위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보원양이 뭐냐. 원양은 또 뭐냐. 그런 거지.
지금 같아서는 체온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양은 이렇게 체온으로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추출물은 건의, 구풍, 타액 분비를 촉진하고요. 의점막 혈류량 증가와 의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양약에 의점막 촉진제가 있거든요. 혈류 촉진제들이 써요. 그러니까 계지가 들어가는 약 중에 소화제 중에 계지 6개를 같이 섞어 쓰는 약은 요게 목표라는 얘기예요. 속이 안 좋아서 쓸 때 6개가 들어간 처방은 요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마 안중산인가 어디 들어가죠? 6개? 네, 요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점막 쪽에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양약에서 씁니다. 요 약. 네. 그 다음에 소화 개선, 경련 억제는 요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매운 거로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뜨겁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유도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그럼 바깥쪽으로 유도하니까 여기 거를 자꾸 이렇게 빼낸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일방적인 생각이죠. 사람 몸을 놓고 생각하면 여기가 뭉쳤어요. 근육이. 그래서 여기를 뜨겁게 했어. 6개로. 그럼 뜨거우니까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을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빼내요? 두르기도 하지. 순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를 강제로 순환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계가 여기만 순환시킬까요? 또 이렇게 설명하면 뱃속에 있는 것만 순환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그죠? 여기도 순환시킬 수 있고 하복강, 자궁도 순환시키고 다 순환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부터 시작돼? 육계는 먹는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내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환이.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장의 온도가 제일 먼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높아진 놈을 식히기 위해서 사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련을 완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혈액을 이렇게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 먹는 거라는 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부신에 직접 작용하여 카테콜라민의 혈중 농도를 높이고 그게 뭐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카테콜라민이 부신피질 호르몬이든 수질 호르몬이든 호르몬 증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초혈관 확장작용에 의한 혈압 강화도 일어나요. 반대네요. 요놈하고 반대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 실험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심박수를 감소하고 관상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중 지질도 감소한다. 이렇게만 보면 육계는 혈관에 정말 좋은 약인 거지. 그렇게 보이잖아요. 혈관에만 작용하는 약처럼. 그런데 항암 작용도 있고 백혈구 증가하고 방사선요법 보호작용도 있고 진균, 그람, 양성균에 대한 항균 작용도 있고 주열 흡출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 염증, 진통 이런 거 작용이 다 있죠. 해열 작용도 있고. 나머지 계지하고 똑같죠. 이 모든 것이 육계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많이 맞춰졌어? 내장의 온도를 높이는데 거의 다 맞춰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계는 뭐야? 계지보다 훨씬 더 열을 많이 냅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건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의점막 혈류량 증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계를 요약해보면 신열이라 매운맛이 훨씬 강하니까 열이 더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보원양, 부신기능 활성화, 그러니까 혈관의 어떤 작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체온을 높인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비의 의점막 혈류량 증가, 충분히 그냥 먹으면
내장 쪽에 온도는 다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통혈맥, 말초혈관 확장작용이 있습니다. 육개가 생각보다 강력한 그 체온 상승제입니다. 육개로 체온을 올리면 잘 안 떨어집니다. 강력한 체온 상승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육개는 게지하고 다르게 좀 더 맵다. 그게 이제 먼저일 것 같고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게지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 치료하고 육개는 몸통에 있는 것 치료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DRP 수용체, 신경을 자극하는 거로 보면 육개는 신미가 훨씬 강할 것이다가 제 추측이고 그놈을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당기입니다. 당기도 당연히 혈류량을 증가시킬 거니까 매운맛입니다. 그 단맛이 있으니까 보성이 강한 약재죠. 단맛하고 매운맛하고 어울리면 어떨까요? 단짠 음식이 어디지? 우리나라는 달고 맵지. 단짠은 저기 일본 음식이고 우리나라는 달고 맵지. 그러니까 달고 매운 것들이 보약의 성질을 띱니다. 보약의 성질을 띠고 이 육개하고 당기하고 비교하면 당기는 조금 다르죠. 화하죠. 육개하고 좀 다르게. 육개는 화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이해 가세요? 당기는 화해요. 향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지. 보통 이렇게 화한 성질을 띠는 것들 있잖아요. 먹어서 이렇게 화한 성질을 거의 다 페놀 계열의 향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정유 계열의 향입니다. 정유 성분의 향. 그러니까 그게 휘발을 잘 안 하는 거죠. 휘발이 아주 잘 되는 향들은 거의 페놀 계열의 향입니다. 얘는 휘발이 되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 보혈, 그 다음 활혈, 지통, 윤장을 합니다. 이런 말이 어려워요. 혈액을 뭐로 보느냐. 그래야 뒷것이 해결되니까. 말이 어려운데 밑에를 가볼게요. 여기는 신농본적용은 신미가 없어요. 그냥 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요. 중국 당귀 먹어봤어요? 한국 당귀 말고. 중국 당귀 좋은 거는 이 맛이에요. 쓸어오면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쓸잖아요. 손바닥만 시켜요. 그러니까 굵기가 이만하다는 얘기야. 달아요. 신미보단 단미가 훨씬 많아요. 한국 당귀는 신미가 훨씬 많아요. 단맛보다. 조금 다릅니다. 단맛으로 여기는 써놨네요. 그 다음에 해역상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 계지도 나왔죠. 상기를, 해역하고 상기를 멈추게 한다. 그 다음에 온학, 학질이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를 해결한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학이니까 전염병 같은 거죠. 요즘 얘기로 하면 온학이면 더울 때 들리는 감기? 그런 걸까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제, 피부 중,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피부 가운데를 씻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한문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해석이 잘 안 돼.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피부 안쪽을 씻는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부인 누하.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기요, 예기요. 그 다음에 악창. 얘하고 얘는 아마 요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있는 상처를 치료한다. 그런 걸로. 그래서 양리를 보면 자궁 억제하고 자궁 평활근 이완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거죠. 그죠? 요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 영역을 쓰는 게 무슨 처방이에요? 불수산. 불수산. 용량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소량에서는 심장 기능에 흥분작용을 보이나 대량에서는 억제작용이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부정맥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작용이 단기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관상혈관 확장하고 혈류 증가하고 심근의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킵니다. 혈관 확장과 수축작용도 가지고 있으며 혈압을 강화시킵니다. 혈압을 강화한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고 혈중의 지질 농도를 강화시킨다. 이게 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냐면 여기 보혈하고 활혈한다니까 한 혈관 쪽으로 막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면역작용이 있고요. 뇌세포 보호작용, 빈혈 개선작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보충한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빈혈이 치료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 균 억제 작용이 있고요. 진정, 진통, 마취 이런 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추출물, 여기 물 추출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낮추고 관절염 발생을 억제하고 피부 과민성 항체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요 말이 요게 아닐까? 이 말을 보고 이걸 연구했을까?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찾아낸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피부하고 관계된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기억해 놓을 거는 얘입니다. 해역상기, 그 다음에 부인과, 그 다음에 요거죠. 자궁평혈근 이완, 혈압 강화 이런 거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가면 딱 나와요. 요거예요. 요 베타2 수용체 관상동맥 베타2를 보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베타2가 관상동맥, 지금 앞에서도 심장 쪽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골격근에 베타2가 있어요. 그 다음 신장에도 베타2가 있고요. 그 다음 정맥에도 베타2가 있어요. 이거 큰 정맥들이에요. 동맥, 큰 정맥. 심장은 베타1이에요. 요거를 구분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신도 베타1이에요. 레닌에. 그리고 시상하부 쪽, 후엽도 베타1이에요. 요거하고 베타2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궁도 베타2예요. 기관지도 베타2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 기억해 놓으라고 한 게 베타2를. 여기서 해역상기, 기관지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과, 자궁이잖아요. 베타2. 그 다음 심장, 베타2잖아요. 그래서 당기는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확실해요. 베타2의 영향을 받는 혈관에 작용한다. 근데 그게 보성이에요, 보성. 확장하는데 얘를 충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물탕을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혈관 확장제로 이해하라고. 그래서 베타2가 있는 영역에 얘는 당귀는 작용한다. 베타2, 그러니까 교감신경 수용체에 베타2 수용체에 작용해서 그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베타2 아니죠. 활성화죠. 보통 흥분하면 활성화되니까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하복강의 혈관을 보라는 얘기예요. 혈관 분포. 자궁이 없으니까 혈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혈관 덩어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에서 하복강의 아래쪽에 사물탕을 쓰는 거예요. 혈관 확장제를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사물탕의 기본은 어디죠? 사물탕이 처음 기록된 화재국방이죠. 화재국방에 보면 다 자궁병 써요. 그냥. 요거 하나만 보면 다 아시겠죠? 근데 확장되고 있잖아요. 어디로? 기침이나 이런 데 당기를 쓰고 이런 건. 그건 베타2 수용체하고 관련이 있다.
그 영역에 단기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지. 그래서 혈관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다 단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시상하부, 아까 시상하부 후엽이었나요? 후엽. 후엽을 자극하죠, 단기가. 그 ADH가 나오는 데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거. 단기 요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단기는 감, 신인데 신 쪽에서는 대부분의 자극이 결국은 그 베타2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데 작용을 할 거다. 그건 대부분 다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근,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기관지, 평활근.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혈, 자궁평활근 이완작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혈액을 도와주는 위치가 어디냐? 자궁으로 봤어요. 거기를 뭐 혈애라고 하나요? 혈궁이라고 하나요? 그게 자궁으로 본 겁니다. 활혈지통, 부정맥 억제작용 봤죠? 심장에 부정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것도 있고 지통이니까 부정맥 같은 경우 통증을 느끼잖아요. 협심증 이런 거. 통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흉통이나 경계중충 같은 데 단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모나, 키닌의 유사작용이 있다. 얘가. 그러니까 그 학질을 치료하는 데도 옛날에는 썼다. 그런 얘기겠죠. 천궁입니다. 또 여기도 신미잖아요. 신미고 온하고 그 다음 활혈행기하고 지통합니다. 여기도 보면 신농본초경을 보면 중풍, 임뇌. 이게 중요해요. 중풍이 뇌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한비. 차서 절인 거죠. 혈액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연, 완급이죠. 이게 이제 근육 경련입니다. 거기도 씁니다. 금창, 부인무자 이런 데 씁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효능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니? 그러면 천궁이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신농본초경 때는 얘를 안 썼죠. 그냥 무슨 병을 치료하냐고만 써놨죠. 그러니까 천궁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을 치료하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활혈행기한다, 지통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장의 교감신경 베타 수용체에 대한 간접적인 작용을 나타내고 심장을 억제합니다. 자, 이 말이 요즘 이제 뇌졸중이 오면 무슨 약을 제일 먼저 써요? 혈압 낮추는 약을 제일 먼저 주죠. 뇌출혈이 오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제일 먼저 줄 거 아니에요. 네. 중풍, 임내, 그 다음에 두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두통이 오겠죠. 근데 혈압 낮추는 약을 제일 먼저 주는 거죠. 근데 얘를 썼어요. 그런 게 특이한 거예요. 혈압 낮추는 약이 엄청 많을 건데. 그 다음에 대동맥 수축 억제, 여기 그 심장의 베타 수용체에 대한 간접적인 작용으로 심장 기능을 억제합니다. 중국 처방에서 천궁을 심장 질환에 많이 써요. 그것 때문에 천궁하고 갈근이 유사합니다. 작용이. 그래서 천궁 갈근 쓰는 게 뭐죠? 부정맥 1호방, 부정맥 2호방 이런 거 발표한 거 있는데 다 걔들 씁니다. 얘들. 말초 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혈행을 개선하고 혈압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대한 진정작용, 그 다음 뇌세포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평활근 수축과 진경작용이 있고 얘예요. 근이완 작용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메페네시는 효력이 발휘하는 시간이 짧으며 뇌보다 척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 단점이래요. 그 다음에 호흡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치료 유효량을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척수 레벨에서 작용하는 거는 척수의 그 신경 이렇게 반사들 있잖아요. 그 반사 영역에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사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거로 인한 근육 이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굴절 반사 같은 경우 한쪽이 이렇게 딱 굳으면 한쪽이 풀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굴절 반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굳는 것들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궁이. 근이완제로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 다음에 민간적으로는 살충이나 진드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혈행기는 결국은 이놈으로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덜컥거릴 때 쓴다. 그거를 바로잡는데 천궁이 쓰였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단기천궁을 같이 쓰면 여기 진통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진통작용을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이완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궁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천궁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얘는 신경학적으로 확실하게 자궁근 이완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 양이 한 닷돈쯤 들어가는 거, 한 첩에.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 임상탐색에 보면 두통에 당기하고 천궁을 잔뜩 써가지고 치료하는 처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두통은 아마 충혈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을 열어서 혈액을 빼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중풍 임뇌한 상태에서 천궁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뇌로 중풍이 들어갔다는 게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요즘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떨어뜨릴래? 이쪽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궁이. 그래서 얘도 혈액순환제로 쓰고 있다. 한방에서는. 어떤 식의 혈액순환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당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액순환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지하고 육계는 방향성이 이제 생기잖아요. 계지하고 육계는 자지 피부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제로 쓰고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혈액순환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천궁 요약입니다. 활혈행기, 신호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활혈행기, 심장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지통, 진정, 신경작용이 있고 협심증 같은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경직이 돼서 오는 통증에 근육이완제로도 작용을 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환경련 진통제로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런 흔적이 결국은 천궁을 써서 이게 딱 진통 효과를 노리는 처방이 있냐? 그럼 그건 흔치 않아요. 이게 부수적으로 천궁을 넣고 원래는 혈액순환제가 좋은데 그때 혈액순환을 목표로 하는데 항경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궁 같은 약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이나 이런 거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온이 찬 사람들 얘기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이런 약을 안 쓰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갈래? 진단 포인트가 뭐냐면 한열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약이 막 구분돼 나가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허실 구분이 있죠. 이게 보약 쪽으로 가야 되니 아니면 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 그건 염증이에요. 염증을 알면 그거는 해결을 해요. 그런데 한열은 물어보면 돼요. 환자한테. 그냥 물어보면. 추위 타니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허여멀건하고 막 설사하고 밥 못 먹고 그러면 한증이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도 나 더워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병? 감각장애입니다. 많습니다.